내일 신당 창당 구상을 얘기한다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얘기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뭐 한꺼번에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사람한테 굉장히 아리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름합법, 뭐 안개합법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근데요, 저는 있잖아요. 그 안철수 의원 무슨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이 기자분들이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저는 안철수 의원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전공도 뭐 안철수 화법도 아니고. 그래서 내일은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앉으면서 얘기하시죠. 예.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거 이 인생은 맷집을 키우면서 사는 거다. 100% 동의해요. 제가 참 굉장히 동의하는 말씀을 모처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전 좀 추가할 게 있습니다. 네. 정치인은 연습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은 정치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맷집을 키우는 건 좋지만 연습과 이 연습을 하는 시간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어느 나라 정치에도 없거든요. 네. 맷집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안철수 의원이 맷집을 좀 키웠을까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십니까? 맷집이라는 거는요, 예.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면 지금 정치권에서 그 많은 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다선 의원으로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네. 맷집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맷집이라고 안철수 의원의 맷집은 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거센 비난이라든지 한번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전 학생한테 맷집 키우라고 얘기는 안 해요. 단지 수업 시간에 뭐냐면 넘어지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 다 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넘어진 상태로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어나는 사람이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맷집보다도 제가 볼 때에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나오는 오기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맷집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얘기가 전제가 됐더라고요. 의사에서 프로그래머 또 벤처 사업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이 고난을 겪었다. 이런 물론 얘기. 그렇죠. 네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더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네. 제가 볼 때는 역지사지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일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안철수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도 궁금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네. 내일 당장 발표를 안 하더라도 사실 누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지난번에 실행위원이라고 뭐 발표를 했죠. 네. 100명 정도였나요, 그게? 정책 네트워크 내일인가요? 아니요. 450몇 네, 명인데 네. 제가 이걸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당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분들이 전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명. 그래야지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주목을 받고 최소한도 그분들이 각 지역을 맡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는 나름대로 선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이 안 보이세요. 눈에 띄는 인물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네. 거기 뭐 훌륭하신 분도 있겠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안 돼 이런 네, 얘기는 네, 네. 아니지만 네. 중요한 건 그게 안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인공위성 분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네. 인공위성이요. 인공위성이라면 어떤 걸 인공위성이 이제 종류가 많죠. 뭐 러시아가 쏜 거 아닙니다. 이건 안철수 의원이 쏜 건데요. 네. 인공위성이라는 건 정치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와요. 아. 그래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주의를 끊임없이 맴도는 분들입니다. 네. 예? 이걸 우리는 속칭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인공위성이 그것도 낡은 인공위성이 있어요. 좀 있으면 떨어지는 거.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거기에 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새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과 맞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고 선인물들이라는 거죠. 새정치 그러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새정치는요. 정치를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적을수록 새정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치는 권력 획득에 이걸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안 준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 명단을 발표했을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뭐 획기적으로 이야 정말
네. 이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인물들은 좀 감춰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그러니까요. 한데 혹시 미처 꿈을 펼치지 못한 큰 인물들이 제가 있을 뭐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분들은 전혀 본인들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이 없다는 건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내년에 서울시장도 나가고 싶고 내년에 경기도지사도 나가고 싶고 이런 분들이지만 하지만 나갈 때에는 당연히 이 서포트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안철수 신당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문제는 네. 호남 지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 호남 지역 중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은 네. 근데 나머지 지역은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하. 지금 사실 여야 반응도 궁금한데요. 예. 특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민주당보다는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신당에. 안철수 신당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출연할 때 하고 이게 출연하기 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통토상 정당이 성공하는 정당은 두 가지 정도가 성공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지역적 맹주가 설립한 정당. 네. 이거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청권이 됐든 호남권이 됐든 영남권이 됐든 예전에 이제 삼김이 포함되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랬죠. 김종필 전 총재가 이런 만드는 자민련이라든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만든 정당은 대통령 임기까지는 최소한 나갑니다. 근데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제3정당이 물론 대선 때 출연한 수많은 정당 빼놓고요. 예, 문국현 의원 만들었던 창조한국당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놓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실제적으로 성공한 정당이 없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양당제를 선호하는 정치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지역 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만약 안철수 신당이 성공을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 하나의 지각변동. 상징 네. 이런 걸로 그리고 정치사의 길이 기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흐름이라는 말씀이죠. 그거는 완전히 정치 문화를 이렇게 단기간에 바꿀 수 있었구나라는 예.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누리당의 견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게요. 지금 안철수 신당의 이 타겟은 사실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 제가 볼 땐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양당제 선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야권에 있어서의 적통성을 자신이 갖고 오는 것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야권에 있어서의 적통성 어떻게 갖고 오느냐? 서울이나 수도권 둘 중에 하나 갖고요. 네. 호남, 광주 이쪽에서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다수 확보를 하면 네. 호남, 광주 쪽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야권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하고 정말 한번 맞붙을 수 결국에는. 있죠. 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차찬 속의 태풍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선거에 나갈 거죠. 사실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송호창 의원이 YTN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창당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냥. 예? 아니 사람이 기운 빠지게 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갑자기 안 할 수도 있다. 근데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송호창 의원이 됐든 안철수 의원이 됐든 어젠가요? 특검에 관한 기자회견 한 적이 네. 있죠. 네.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 브리핑 한 적이 있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기는커녕 이석기 위한 수사를 빌미로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종북몰이라는 걸 썼는데요. 네. 원래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중도죠. 사실. 네. 안보는 보수, 네. 경제는 진보입니다. 네. 안보는 보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측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어떤 존재이고 과연 이것을 지금 이 종교 박신부님 말씀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박신부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 이것도 종북몰이라는 건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은 정당을 뭐 안 만든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안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땐 정당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굉장히 의외였었어요. 국민의 정서와 일반적인 생각 혹은 다수의 생각과 동떨어진 문제거든요. 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 어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그게 만약 포지션을 다시 잡은 거라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포지션을 잘못 잡은 거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야권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변화의 추세가 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네, 네. 혹은 민주당 야권에 있어서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올랐다 이 추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국정원 댓글 SNS 121만 건이 추가로 발견이 되고 그다음 트윗글이 그다음에 박신부님의 발언 다음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서 사실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영 이것도 핀트를 잘 못 맞힌 그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네. 사실 송호창 의원이 밝힌 게 6월 지방선거까지 신당이 창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못 저는 될 수도 그게 있는 건지 안 될 수도 있는 건지가 중요합니다. 예. 근데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국민사 때문에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시기를 조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당의 목적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력을 추구하되 권력을 정난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적게 하지 새정치처럼 보인다는 건데 네. 권력 추구라는 것이 정당의 목적입니다. 권력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수많은 경쟁과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거가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재보선 내년 7월 재보선 좀 크게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번 재보선이 지난번에 세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방선거는 가장 대목입니다. 사실은 총선 못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정당으로서 정치로서 정치인으로서 대선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기 위해 원한다면 당연히 거길 가야겠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방선거 안 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신당을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못 만드는 겁니다. 왜? 네. 사람이 없어서. 아하.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된 예.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영향 예상하십니까? 태풍이냐, 찻잔 속의 태풍이냐? 지금 상태로 보면은 태풍은 아닙니다. 그냥 찻잔 속의 예. 태풍일 수 있다. 오늘 미국에 폭풍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근데 주식시장 조심하라고 그러던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정치외학과 신유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